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10장까지, 그죠? 이제 중급자 과정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 즉, 객체 지향 개념을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활용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중급 이후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과정이 자 1장이 뭐냐면 바로 파일 처리입니다. 파일 처리. 우리가 실생활에서 파일이라는 거는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여러분들 매일 뭐 매일은 아닐지언정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만든다든지 뭐 등등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파일로서 다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러한 파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이제 이게 텍스트 파일인가 이진 파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머라면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커스터머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거는 바이너리 파일, 이진 파일이고 어떤 거는 뭐 텍스트 파일이고 난 모르겠다 이래 돼 버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죠? 개발자로서의 자격이 그거는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한번 보죠. 자, 먼저 크게 우리는 텍스트 파일하고 이진 파일로 나뉩니다. 크게 파일에는. 근데 선생님 저 이미지 파일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이진 파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텍스트 파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문자로 구성되어진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은 대부분 ASCII 코드 있죠. ASCII 문자로 이루어진 파일이나 아니면 사람이 사용하는 뭡니까? 한글이라든지 영문이라든지 이런 것 등과 같은 문장들로 이루어진 파일들을 우리는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텍스트 파일이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메모장 많이 쓰죠. txt 확장자를 가지는. 그래서 메모장 파일이죠. 그죠? 메모장 파일이나 혹은 뭐 우리가 이제 지금 C++를 배우고 있으니까 cpp.cpp 그리고 .heade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소스 파일들 있죠. 자바면 자바 이런 것들 파일 소스 등이 바로 대표적인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이진 파일은 뭐냐? 그래서 이진 파일은 막말로 얘는 데이터로 구성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어보면 못 알아봐요. 텍스트 파일 메모장 같은 경우는 소스 같은 파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면 그 소스를 알면 읽을 수 있고 한글과 영문으로 우리가 그 언어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다 눈에 보이죠. 근데 얘는 데이터로 구성된 파일, 즉 다시 말해서 모든 파일이 CPU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0과 1밖에 모른다고 했고 누상기 기능밖에, 그러니까 가상기 기능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파일은 0이나 1로 1로 구성된 1로 구성된 파일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진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바이너리거든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도 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진 파일은 사진 이미지 파일 있죠. 이미지 뭐 JPG라든지 JPEG라든지 뭐 PNG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지 파일, 그죠? 뭐 JPG 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PNG 뭐 등등이 있겠죠, 그죠? 이거는 확장자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그리고 이제 데이터 파일, 이거는 우리가 열 수가 없어요. 열 수 있는 방법은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자들을 읽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볼 수는 있지만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데이터 파일은 DAT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DAT도 있고 뭐 DLL도 있고, 그리고 또 실행 파일이라는 게 있죠. 실행 파일 뭐 통상적으로 EXE 등을 말하죠.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원래 제가 장표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구두로 제가 이렇게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게 텍스트 파일과 이진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텍스트 파일은 이렇다, 이진 파일은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엑셀 파일 있죠. 그리고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은 무슨 파일일 것 같아요? 텍스트 파일일 것 같아요? 아니죠. 그거는 이진 파일에 속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어떠한 대다수가 이진 파일이에요. 대다수가.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파일을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입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파일인지는 구분을 하고 그에 맞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가져와서 파일을 수정을 한다든지 파일을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읽어 드린다든지 아니면 출력을 한다든지 등등을 하게 됩니다. 이해 가나요? 예. 이게 바로 파일의 종류예요. 대표적으로 크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예, 요 부분 정리를 좀 하세요. 포즈 딱 걸어 놓고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텍스트 파일이나 이진 파일들은 크게 라인이 있느냐 라인이 없느냐 이런 거의 차이가 또 좀 약간 있고요. 약간이 아니라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만 일단 인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한 개만 더 예를 드리자면, 텍스트 파일이 만약에 1, 2, 3, 4, 5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것들이 1차적으로 ASCII 코드로 바뀌어요. 이게 텍스트 txt 파일이라면 1은 49거든요. 그죠? 그리고 2는 50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이 돼서 53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ASCII 코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49에 대한 바이너리 이진수로 바뀌어요. 뭐 예를 들면
49라면 우리 계산해 보면 알죠? 0011, 0001 이렇게 49가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CPU가 0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석해서 처리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이진 파일은 어떻게 되느냐? 이진 파일은 말 그대로 똑같이 1, 2, 3, 4, 5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요, 아스키 코드로 변환이 안 돼요. 아스키 코드로 변환이 안 되고, 바로 어떻게 된다? 이진 파일로 바로 바뀌어요. 얘는. 아스키 코드로 넘어가지 않고, 이진수 형태로 그대로 저장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차이점이 있다. 일단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거를 1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입출력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입력과 출력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입력과 출력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맞잖아요. 우리가 PC를 왜 사용해요? 컴퓨터를. 그죠? 여러분들이 데이터 가져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데이터로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보고 아니면 내가 보기 쉽게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작성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파일이에요, 파일. 그죠?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입력이나 파일 입력이나 파일 출력을 할 수 있어야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력이나 출력을 할 수 있어야 저 사람이 파일 처리를 좀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엄밀한 말로 cout이라는 객체와 cin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콘솔로부터 입력을 받고 콘솔로 출력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봤다.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파일에 대해서 입력이나 출력을 할 수 있어야지만 사용자와 상호 대화적인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상호 대화적인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죠. 맞잖아요. 일단 콘솔로 띄워서 파일 읽기, 파일 읽어드리기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어야, UI가 잘 돼 있어야 여러분들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아주 이제는 어떠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돼 있어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런 거 근데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그 프로그램은 하자가 있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유저들한테 사용이 될까요?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입력 장치나 출력 장치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야 한다면 아주 불편한 일이 될 것이다. 자,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셈블러, 포트란, 베이직 이런 언어들을 다 좀 배워왔었는데 이런 언어들은 포트 대표적으로 어셈블러인데 어셈블러 같은 경우는 AMD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AMD라는 CPU가 있고 인텔에서 제조해주는 CPU가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거의 1907, 80년대 그리고 8, 90년대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죠. 그때 당시에 프로그래머들은
여기에서 실행되는 이 CPU에 맞게끔 실행되는 소스를 따로 작성해야 되고, 또 이 CPU에 맞게끔 소스를 또 따로 작성을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이거는 완전 인간을 노가다 시키고 기계가 편한 쪽으로 간 거죠. 그럼 누가 개발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같은 돈 받고 하는데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게 이렇게 한다면, 그죠? 그러면 배우려 들지도 않을 거고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언어들이 고급화가 되고 새로운 언어가 탄생을 하면서 어떠한 CPU에도 하나의 소스로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게 되면서 점점 프로그래밍 언어가 부각이 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른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뭐 앞으로도 IT 쪽의 일자리가, 물론 IT 쪽에는 IT 기획도 있고 IT 인프라도 있고 프로그래머도 있고 IT로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영업을 뛰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설사 자기가 개발만큼 할지는 모를 때 모를 값이라도 이 언어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언어가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보안에 관련된 내용도 알아야 되고, 영업을 하려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비록 자기가 개발은 안 할지언정 기초적인 내용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다른 언어 뭐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2의 세계 언어, 제2의 공용어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IT 쪽에 뭐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다면 게임도 마찬가지, 뭐 다른 언어, 하나의 언어만 잘 마스터를 해두면 다른 언어들은 다 거의 비슷해요. 그냥 문법 좀 추가되고, 그리고 좀 새로운 언어가 출시가 되면 기존에 있던 언어보다는 좀 업데이트가 돼서 좀 개발을 쉽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또 뭐 노코드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코드도 기본적으로 뭐 말을 해서 뭐 이러이러한 기능을 구축해줘 이렇게 말을 해서 구축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만들어 주되 줄값이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소스를 볼 줄 알아야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코드 시대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빠졌는지 잘 모르겠네. 아, 요거 하다가 그랬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화면에 출력하는 것과 프린터에 출력하는 방법이 다르다면 이거 역시 이거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맞잖아요. 콘솔에 출력하는 거 그리고 프린터로 데이터 보내서 출력하는 거가 아예 완전히, 그래 물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방법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 장치를 위해서 별도의 입출력 함수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C++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트림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스트림은 우리가 앞에서도 참 많이 나왔는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컴퓨터 PC 본체가 있고 여기에 모니터가 있고 여기에 키보드가 있고 여기에 마우스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것들이 전부 다 모니터도 VGA 커넥터나 DVI 커넥터나
요즘에는 뭡니까? 저 DI인가요? 예, 뭐 아무튼 그 단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본체랑. 키보드도 마찬가지 USB나 예전 방식인 PS2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입력을 받는 USB 포트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맞나요? 그래서 이 스트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기 키보드 자판으로 무엇을 치잖아요. 치면 어떻게 돼요? 편집기에 내가 친 글자들이 쏙쏙쏙쏙 화면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한 글자를 칠 때마다 이벤트가 터지면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CPU에 들어가서 처리가 되고 이거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했으니 이렇게 나타내어라 라고 CPU가 요즘에는 그래픽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한테 기호를 보내죠. 그래서 이 화면에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흐르는 통로, 스트림이 우리가 영어로 한국 해석하면 하천, 뭐 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입력 스트림이다. 그러면 입력을 했으면 CPU에서 뭐가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이거를 다시 그래픽카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요놈 콘솔한테 야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으니까 아니면 뭐가 들어왔으니까 이걸 출력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CPU를 기준으로 한다면 들어오는 거는 입력이요. 입력 스트림이고 나가는 거는 출력 스트림이 되겠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입출력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C++에서의 입력과 출력은 모두 스트림으로 이루어진다. 스트림이란 입력과 출력을 단위가 바이트 단위입니다. 알겠죠? 1바이트는 뭐예요? 8비트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저장 단위가 통상적으로 1024바이트죠. 그죠? 예. 아무튼 바이트들의 흐름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연속된 바이트가 바로 출력 스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반대로 외부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있다면 내가 엑셀을 띄워놨어. 그죠? 엑셀을 띄워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기존에 있던 파일을 USB나 이런 걸 장치를 통해서 읽어드린다. 그리고 화면에 뿌린다. 이거는 기계적인 면을 얘기한 거고요. 이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온다. 그럼 여기에 맞게끔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다 하고 이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면 출력 스트림으로 저장된 거를 저장을 하고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내용이 보내진다라는 거예요. 출력 스트림으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반대로 외부에서 프로그램으로 흘러 들어오는 바이트가 바로 입력 스트림이다. 입력 스트림에서는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에서 바이트들이 프로그램으로 흐른다. 흘러 들어오죠, 그죠? 우리가 막 입력하면. 출력 스트림에서는 바이트가 프로그램에서 모니터와 같은 화면으로 출력 장치로 흐르는 거죠. 데이터가, 바이트 단위가. 그죠? 그래서 스트림을 그냥 바이트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트림은 그냥 흐르다, 하천, 냇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트림은 그냥 바이트들이 떠다니는 시냇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댐이 있다. 댐이 있으면 이 댐으로 들어오는 거는 입력이라고 보시고요. 댐에서 정제돼서 걸러 나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출력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로 비교를 한다면 이게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하드웨어 쪽으로 바라본다면 이게 CPU가 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스트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강의를 하면서 입력 스트림, 입출력 스트림, 무슨 계속 제가 그런 말을 할 겁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스트림이 뭔지 알았고, 그리고 입력 스트림이 어떤 거고, 출력 스트림이 어떤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데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요 빨간색으로 쳐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모식화를 시킨 거죠. 그림으로.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게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라고 예를 들자면 이러한 USB 메모리 꼽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우리가 이쪽으로 땡기죠. 그럼 입력 스트림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예요?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입력받은 것을 모니터에 띄우기 위해서 출력 스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수정할 내용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만들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막 이렇게 추가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파일을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수정을 하는 과정에 프로그램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다 했으면 이제 USB에 저장을 하든지 혹은 프린터로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인터넷도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또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물론 따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돼요. 메일 송신하는 거.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일련의 데이터의 흐름을 우리는 스트림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스트림을 씀으로써 우리가 최대 장점은 바로 장치 독립성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입출력 장치에 무관하게 상관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력 장치가 무엇이건 출력 장치가 무엇이건 간에 입력과 출력은 무조건 연속된 바이트의 스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얘가 장치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돼요? 장치 종속성이라고 되어진다면 이거에 대한 프로그램 따로 만들어야 돼. 스트림 따로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스트림 따로 있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스트림이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그램하고 머리 깨집니다. 입출력 하나 하는데 표준화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 짜는 데만 한 세월이에요. 그죠? 예.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좋아졌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거든요. 개발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의 개발 툴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전부 다 표준화를 다 시켜 놓았죠. 표준화를 시키면서 뭡니까? 단지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다 달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스트림을 사용하여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적이 이미 있어요. 그죠? 이미 있기 때문에 즉 입력을 위해서 사용하였던 Cin 객체죠. 그죠? 예, Cin이 그리고 연결된 입력 스트림이다. Cin이 그죠? 키보드와 이거는 콘솔 입출력이죠. 콘솔 입력이죠.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때 우리가 Cin을 많이 썼죠. 또한 출력을 위해서 우리가 Cout 객체를 썼죠. 콘솔 아웃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콘솔과 연결된 출력 스트림이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 가요? 예, 이게 바로 우리가 Cout을 Cin을 통해서 콘솔 입출력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솔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콘솔에다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죠. 예. 이제는 그거를 이제 콘솔 입출력은 되니까 이제 파일로 돌려보는 거예요. 파일은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든 간에 무조건 필요한 거죠. 파일이 없다면 뭐 쓰고 날아가 버리고 뭐 잃어버리면 참 골치 아프죠, 그죠? 예, 생각도 하기 싫죠. 저도 예전에 뭐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뭐 아니면 어떠한 장표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갑자기 막 정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컴퓨터에 뻑이 간다든가 이래 되면 어 막 3시간 4시간 공들여서 작업했는데 그게 날아가면 정말 여러분들 화나죠. 그죠? 예, 하기도 싫어지고 갑자기 그런 경우도 저도 정말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요즘에는 저는 강의를 하든 뭐 소스를 짜든 뭘 하든 간에 2중, 3중까지 백업을 해두는 이유가 그런 것들은 내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핸들링을 못하는 에러라고 우리가 예외라고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 시스템 에러가 터져버려서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백업이 상당히 중요한 점이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죠? 예.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입출력 관련 클래스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클래스들이 입출력을 담당을 하는데요. 자, 바이트의 시퀀스라고 하는 개념은 다들 아시겠죠? 순서, 차례, 뭐 이래가지고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순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게 바로 아니 데이터가 디스크에서 나가든 들어오든 간에 먼저 들어온 놈이 있고 뒤에 맨 끝에 들어온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순서를 우리가 흔히 시퀀스라고 일컫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디스크, 하드 디스크가 되든 USB가 되든 뭐 외장 하드가 되든 간에 아무튼 저장 장소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파일, 바이트의 시퀀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입출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서 예전에는 메인 메모리가 작죠. 예전에는 작았단 말이에요. 4기가. 그리고 제때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이죠. 저는 2메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파일이 2메가를 넘어서 버리면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이렇게 거의 메모리처럼 가상 페이지를 만들어서 쓰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페이징 기법인데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근데 요즘에는 메모리가 대다수 16기가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메인 메모리 그리고 좀 더 가서 CPU 옆에 있는 캐시 메모리들이 있어요. 이러한 메모리를 거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러한 캐시들을 우리가 버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버퍼라는 용어는 임시 데이터 저장소라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속도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CPU의 성능도 계속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아무리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라도 이렇게 방법론적으로 하드웨어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딩 속도가 뭐 아무래도 성능이 메모리가 8기가와 16기가가 있고 뭐 이런 것 등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16기가 하드웨어가 좋은 애가 빨리 실행이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죠. 돈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클래스를 한번 보죠.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출력 파일 스트림 클래스는 뭐예요? out file stream이라고 해서 OF 스트림. 그래서 출력 파일 스트림 클래스이다. 출력 파일을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고 파일에 데이터를 쓸 때, 그러니까 write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input 파일이죠. 그래서 input 파일 스트림에서 입력 파일 스트림 클래스이고요. 이거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파일을 읽어드리든지 파일을 생성을 할 때도 우리가 다 모드라는 게 있어요. 모드. 출력 모드, 입력 모드 뭐 이래가지고 읽기 전용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뒤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F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파일 스트림의 약자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파일 스트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파일 처리를 수행할 때는 항상 IO 스트림하고 그리고 F 스트림 아니면 뭐 IF 스트림을 하시든 뭐 그런 헤더 파일 등을 포함을 해야 되는 인클루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거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자연히 손에 익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에러가 바로 떠요. 이거 인클루딩도 안 해놓고 막 쓴다 그러면. 그렇겠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F 스트림, IF 스트림, 그러니까 아웃 파일 스트림, 그리고 인풋 파일 스트림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론적으로 한번 봤고 다음 시간에도 이론적으로 좀 더 파일에 쓰는 거나 읽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소스 코드도 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론적인 부분 이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텍스트 파일이 어떻다, 이진 파일이 어떻다 이런 것부터 스트림의 개념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들을 사용을 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혹은 공책에 정리를 해두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번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이론 강의로 또 역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